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막 하시거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뭘 계속 이렇게 넘겨서 보시거나 또 혹은 뭔가 무거운 걸 이렇게 들었는데 손바닥에 찌릿하고 전기 오는 느낌, 이런 느낌이 계속 반복돼서 온다면 아마도 이 질환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지금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컴퓨터 많이 작업하고 스마트폰 많이 쓰는 젊은이에게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노인분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질환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용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신기독병원 정형외과 수부외과 전문의 김주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소개를 약간 길게 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수부외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형외과는 알겠습니다. 수부외과는 뭘 하는 전문과인가요? 수부외과는 주로 팔, 손목, 손가락의 질환과 외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진료과로서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 1년 이상의 펠로우 수료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해서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를 취득하게 됩니다. 손 치료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만 특화되신 분들이 계시는 거고 맞습니다. 수부외과라고 부르고 우리가 흔히 왜 아는 그 공사장 같은 데서 작업하시다가 불행하게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좀 절단되고 하신 분들, 재접합 수술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다 선생님 같은 분들. 예, 수부외과 전문의들이 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선생님께 손에 생길 수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손목 터널이 그럼 어디야? 옛날에는 수근관이라고 하던데 손의 뿌리 쪽에 무슨 관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쯤이에요, 선생님? 수근관은 손목의 전방에 위치하며 후방과 내외측에는 손목뼈로 전방에는 횡수근인대라고 하는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 터널과 같은 공간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손목 가까이에 있는 파란색의 텐트 같은 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저기가 바로 수근관 손목 터널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피부 표면에서 보면 손목금에서 시작해서 손바닥의 근위 3분의 1 지점에 이르는 4에서 한 5cm 정도 되는 터널과 같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치료도 결국은 저 수근관 요 위에 있는 요 텐트 부분을 절단하는 게 치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중신경을 덮고 있는 횡수근 인대를 세로로 절개해 주는 것이 수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정중신경을 덮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요 텐트 아래로 노란 게 하나가 지나갑니다. 요게 정중신경인 거고요. 그것이 정중신경입니다. 그럼 단면 그림, 오른쪽에 있는 단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저 노란 게 정중신경이고 그 주변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줄들이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저 부위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북적북적해서 저기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런 병입니다, 선생님. 손목 터널에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9개 힘줄과 정중신경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눌려져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좁은 터널 안에 여러 개의 힘줄들이 지나가고 있고 그 안에는 정중신경도 있습니다. 이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손목 터널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모든 상황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손을 오랫동안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정중신경을 덮고 있는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눌려져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도 터널 내에 물혹 등의 종양이 있다거나 관절염으로 인해서 뼈가 돌출된다거나 똑같이 동일하게 손목 터널의 공간이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신경이 눌려질 수 있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이 눌러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다 생길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 옛날 사람이라서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이렇게 빨래 짜는 동작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이거 잘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도 대부분 40에서 60대 네. 중장년 어머니들, 네.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 과거력을 들어보면 집안에서 빨래를 짜거나 집안일을 하시는 그 동작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집안 일들 요즘은 기계들이 많이 해줍니다만은 이제 막 빨래, 청소 온갖 것들을 다 손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어머님들에게 특별히 많이 생기던 질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다. 근데 요즘은 손목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손가락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자판치시고 마우스 클릭하고 폰도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런 젊은 분들에게도 잘 생긴다고 하던데 맞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보면 네. 손목을 구부린 채로 네. 장시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손목 주위의 근육의 긴장이 과도하게 지속되게 되고 네. 이로 인해서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지고 네. 결국 정중신경이 눌려져서 증상이 네.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많이 쓰다 보면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고 정중신경이 눌리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에요? 주로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 저리고 네. 화끈거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네. 이런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까 그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선생님. 보면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손바닥 쪽으로,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요렇게 요쪽이 됩니다. 요쪽. 요 안쪽으로 요렇게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예. 주로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다섯 번째 손가락도 저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다른 질환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새끼 손가락 쪽만 저리다고 하면 뭔가 다른 질환일 수 있다. 맞습니다. 다른 질환이 뭐예요, 그럼 선생님? 정중신경 외에도 예. 손으로 내려가는 척골신경이나 예. 혹은 목 디스크라든지 혹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목 디스크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고 이게 정말로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니면 목 디스크가 원인이 된 건지 맞습니다. 확인을 하신다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요, 선생님. 이게 손목이 아픈 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예.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예. 일반적으로는 손바닥에 특히 손끝에 네. 저림감, 네. 이상 감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목 많이 쓰시다 보면 아이고 손목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찌릿찌릿한 그 이상한 느낌이 손바닥에 와야 되고 오히려 손끝이 느낌이 좀 이상하다. 맞습니다. 이게 내 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계시다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손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면 이 손에 생기는 통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이 눌려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일반 관절염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 네. 통증이긴 하지만 예. 환자분들은 아프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우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요게 중요합니다. 아프다보다는 우리하다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큰 차이점은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네.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많이 써서 아프다는데 왜 쓸 때 아픈 게 아니라 밤에 잘 때 아플까요? 예. 일반 관절염은 손을 많이 써서 네. 손을 많이 쓸 때 아프기 때문에 예. 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낮에 불편한데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밤에 손을 쓰지 않을 때 네. 그때 신경주의의 부종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특히 밤에 더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네. 이로 인해서 밤에 잠을 들기가 어렵거나 예. 잠을 주무시더라도 예. 쉽게 깨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좀 가볍게 얘기하는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밤에 자다가 손이 좀 저리면 그냥 계속 잘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분들은 자다가 깨서 손 털고 팔 만지고 하다가 운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힘들어하세요? 예, 증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 때, 예. 별로 심하지 않을 때는 저린 감이 있다 하더라도 네. 잠을 대부분 잘 주무십니다. 네. 근데 하지만 증상이 좀 오래되거나 네. 심해지면은 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어나서 손을 털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트는 동작 자체가 예. 신경주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동작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할 짓이 아닙니다. 자다 일어나서 맞습니다. 손 털고 털어도 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뭐 힘들어서 또 우시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잠들고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확실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손목 요렇게 만져보고 계시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을 검사하는 방법은 신경 타진 검사. 네. 신경이 지나가는 횡수근 인대 윗부분을 네. 이렇게 두드려서 예. 증상이 발현되는지를 보는 신경 타진 선생님, 검사. 저희들 카메라에 잘 보이게 손목을 좀 들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예. 특히 횡수근 인대가 덮고 있는 요 예. 영역을 예.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네. 이렇게 두드려서 네. 신경을 자극시켜 보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네. 환자들의 경우에는 네. 손끝이 찌릿하거나 네. 화끈거리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요 안쪽 손바닥이 찌릿하게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요게 이제 타진 검사가 될 거고요. 예. 또 그리고 팔렌 검사로 알려진 손목 굴곡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스스로 해보실 수 있는 것은 팔렌 검사가 가장 유용한데 예. 이것은 손목을 구부린 채로 네. 손등을 마주대게 하고 오, 예. 서로 누르면서 네. 약 30초 이상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예. 이때 손바닥이 저리거나 네. 통증, 이상 감각이 발생하면 예. 이때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한 30초 정도 계셔 봤는데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안쪽으로 저린 찌릿찌릿한 느낌이 온다.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수근관 증후군 혹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나네. 이거 나네 이제 네. 당첨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자, 그러면 주변에 보면 수술 받으셨다는 분들보다는 뭐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 말고는 어떤 치료가 있습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의 비수술적 치료는 네. 증세가 가볍고 네. 발현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 먼저 네. 고려됩니다. 예. 먼저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예, 쉬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대는 조금 다른 이제 고정하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거고. 예, 일단은 손목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예. 소염 진통제 등을 이용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예. 특히 수면 중에 야간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네. 밤에 주무실 때 어. 이제 부목이나 네.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목 터널내로 예. 스테로이드 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약도 드셔보시고 손목 보호대도 해보시고 참 그러고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주사 성분이 뭐예요? 대부분은 주사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고 예.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네. 약물 치료나 다른 비수술적 치료보다 예. 효과가 좀 빠르고 네.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주사요법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 네. 그리고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혈당이 상승할 수 있다 예. 하는 점들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사를 맞고 좋아지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원인 치료가 아니다 보니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이렇게 또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결국은 수술이 치료가 되겠네요. 근육이 위축이 심하거나 네. 신경 전도 검사상에서 심하게 신경이 눌려 있다. 예. 그리고
3에서 6개월 가량 비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네.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수술적 치료는 정중신경을 덮고 있는 네. 횡수근 인대를 잘라주는 것이 원칙인데 네. 피부를 절개해서 네. 길게 절개해서 개방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네. 관절경으로도 신경 유리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이렇게 손목 위를 이렇게 텐트처럼 덮고 있던 그 파란색 텐트 그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는 잘라주는 것이 수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텐트가 열렸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비가 새는 건 아닙니까? 횡수근 인대가 절개되어서 네. 개방된다 하더라도 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없어요. 않습니다. 예. 있던 거를 제거를 했으니까 뭔가 부작용 같은 게 생기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건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궁금해지는 거죠. 한참 손목을 써야 하는 분이 수술을 받으시는 겁니다. 전신 마취를 합니까? 대부분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네. 팔 마취나 네. 혹은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시간은요? 시간은 뭐 술자에 따라서 네. 또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은 한 20에서 30분 정도면 꽤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예. 되네요. 예. 그리고 당일날 그냥 퇴원하시는 거예요. 당일날 퇴원을 원하시는 분은 퇴원하실 수도 있고 네. 뭐 2박 3일, 길어도 네. 2박 3일 정도의 입원 예. 기간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결국은 요 텐트 요 부분을 잘라주는 건데 옛날에는 이만큼 다 가르고 잘랐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가르지 않고 그냥 조금만 구멍을 뚫고 하는 수술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절개의 길이를 최소화해서 네. 개방적 유리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네. 또 최근에는 1cm 가량의 아주 작은 구멍을 네. 뚫어서 관절경으로도 네. 신경 유리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전히 뭐 수술 시간은 짧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건강보험 적용이 또 다 되는 다 것이고. 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면 손 털고 밤에 일어나서 울고 하시던 분들이 금방 좋아집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수술 직후부터 네. 저림감이 사라지고 예. 그리고 밤에 통증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든 증상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근육이 위축이 심하거나 네. 증상 발현된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은 예. 수술 직후에 증상이 바로 호전되지 않고 예. 또 호전되더라도 천천히 호전되고 예. 또 일부에서는 증상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는 예,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적절한 시기를 예.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방치해서 근육이 위축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근육이에요, 선생님? 저희 용어로는 무지구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되겠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이렇게 도톰한 근육. 예, 이 예. 근육이 되는데 이 근육이 정중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다 보니까 네.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면 예. 이 근육이 위축이 되어서 아. 쑥 꺼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5번째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을 같이 이렇게 모아봤을 때 네. 대부분의 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은 요 무지구근 두덩이 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지만 그렇죠. 예, 손목터널 증후군이 오래 지속되신 분들은 아. 예, 이렇게 손가락을 마주댄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예. 이렇게 쑥 꺼져 있는 아. 함몰되어 있는 예, 예.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이 그렇습니다. 근육도 위축이 된다.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외래를 오셨을 때 예. 손을 보여주실 때 이 네. 근육이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보면 네. 제 마음속으로 이미 손목터널 증후군이 오래된 환자구나 해서 오래됐구나. 바로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모르셨거나 예.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무서우셔서 예. 오랫동안 좀 이렇게 좀 기다리시거나 방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래 방치되신 분 경우에 네.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네. 수술을 했을 때 저림감이나 통증은 호전될 수 있지만 네. 위축된 근육이나 네. 무뎌진 감각은 수술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병원에서는 또 다른 검사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예. 특별한 검사가 있습니까? 먼저 단순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손목 터널을 구성하는 뼈에 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네. 또 초음파 등을 통해서 예. 정중신경이 어느 정도 두꺼워졌는지 예. 그리고
손목 터널 내에 종양이 있지는 않는지, 네.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의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확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경전도 및 건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경추 디스크 등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을 감별할 수 있고, 네. 특히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판단해서 예.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고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아요 하고 수술을 하고 하시러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텐트를 이렇게 절개를 하셨어요. 절개를 해보니 생각과는 다른 뭔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수술 전에 예. 그런 원인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만, 네. 수술장에서 볼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져서 네. 신경이 눌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예. 간혹 내부에 종양이 있거나 아이고. 혹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의 염증이 너무 심해서 힘줄에 이미 염증이 생겨서. 힘줄의 염증이 너무 과도하게 심해서 예.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렸거나, 예. 혹은 관절염으로 인해서 뼈가 돌출되어서 예. 그 뼈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줘야만 예. 수술과 동시에 횡수근 인대를 절개함과 동시에 예. 그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줘야만 다시 다시 정상이 호전되고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 조금 거친 표현입니다만 열고 들어가신 김에 예. 그 자리에서 또 다 해결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냥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알고 봤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고, 예. 그래서 막 손가락 관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하는 경우에도 수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손목 주위에 손목 터널 내에 예.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네. 수술장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부외과 전문이시니까 사실은 제가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이렇게 손가락 절단되면 접합 수술도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이 손목 터널 증후군도 여러 가지 아까 수술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식적인 방법은 옛날 방법. 옛날 방법은 이제 손목 터널 위에 전방에 네. 이 종으로 네. 이 절개를 피부를 절개해서 네. 횡수근 인대를 잘라주는 방법입니다. 예. 하지만 이전에 고식적인 방법은 네. 굉장히 절개를 길게 했었습니다. 네. 손목 금 윗부분까지 네. 길게 했었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네. 최소 절개로 횡수근 인대를 절개해 줄 수도 있고, 네. 요즘은 한 1cm 정도의 네. 아주 짧은 절개를 통해서 관절경으로도 신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예. 손목 보호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보거든요. 저는 또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 간병인 분들 손목 굉장히 많이 쓰시고 해서 이분들 보호대 지지대 같은 거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게 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좀 됩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손목 보호대는 손목을 굴곡하게 되는 그 네. 동작, 손목이 굴곡하게 되면 예. 손목이 구부려지면 정중신경이 눌려지기 때문에 네. 이 손목이 구부려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서 예.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 발현에 네.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렇게 주먹을 꽉 쥐는 이런 운동은 오히려 나쁘다. 요거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제 꽉 쥐면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이제 꽉 쥘 때 이제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네. 힘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이 긴장도가 높아지고 손가락 구부리 힘줄의 염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는 스트레칭은 무조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좋아요 하는 스트레칭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하게 되는데 먼저 손목을 구부린 채로 손등을 몸 쪽으로 눌러서 15초 동안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당기듯이 당겨서 유지를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손목을 뒤로 젖혀서
손바닥을 몸쪽으로 눌러서 15초 동안 유지하는 네. 이것이 일반적인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15초, 30초를 한 세트로 했을 때 네. 한번 하실 때 네. 한 5세트 이상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 뭘 드는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키보드 작업을 하시든지 그런 분들은 요 동작들 스트레칭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전 국민의 한 3%, 4%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보고 계실 텐데 너무 시기가 늦어서 회복이 잘 안 됐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네. 근육의 위축이 너무 진행이 되고 요 근육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엄지. 그리고 감각도 거의 이제 네. 없어졌을 정도로 네. 그렇게 심하게 오래 지속이 되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큰 호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군요. 기능이 굉장히 불편한 채로 예. 남은 시간들을 보내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운 수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술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수술을 할 수 없는 너무 오래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해봐도 별로 수술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사실은 없게 됩니다. 그런 분은 이제 남은 삶을 계속 자다가 일어나서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림감, 통증은 수술로서 호전을 어느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각이 무뎌지고 힘이 빠지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그런 증상들은 수술 이후에도 호전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어쨌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치료를 빨리 받아서 오히려 도움이 돼서 확 이렇게 다 돌아오신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참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참 보람 있다, 참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수술 다음 날 회진을 가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잠을 잤다. 이제 잠을 잤다. 이거 없어졌어요. 처음으로 잠을 푹 잤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수면 의학을 전문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몇 달 동안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어떤 진통제를 먹어도 호전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오늘 참 푹 자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참 또 수부외과 전문의로서 굉장히 참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자, 저희 방송에서 수부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는 건 처음이라 보시는 분들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선생님께서도 오늘 나오셔서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손이나 손가락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 수부외과 전문의로서 적절한 치료와 또 진료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수부외과 전문의 김주용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